안녕하세요. 오승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론 제3강 구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의 개념. 우리가 구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총 3가지의 기본 전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장 내에서 품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3가지의 개념을 묶어서 구의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선을. 요 위에 나오는 2가지가 기본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구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는데 주어 동사가 없어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고수라면 이 밑에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심화 개념이에요. 그리고 고급 문제하고도 다 직결되는 건 이 3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반드시 무슨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품사적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또다시 떠올려 봐야 되냐면 품사의 개념을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가 품사를 언제 배웠습니까? 1강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품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2가지인데, 우리나라에는 몇 품사가 있다? 8품사가 있다. 그리고 품사는 뭘로 끝나야 된다? 사자로 끝나야 된다. 사자로. 그리고 제가 신신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품사를 외워라. 딱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부사인지를 반드시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8품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8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가지를 우리가 핵심 4품사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고, 웬만한 것들은 이걸로 다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조금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4가지의 품사가 더 있었죠.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합이 8품사. 자, 근데 있잖아요. 구와 절이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4강이 절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3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4강이 절의 개념입니다.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절과 구는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절은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 주어 동사가 없는 게 구. 어쨌거나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8품사였던 게 구와 절이 되면 몇 품사로 바뀌게 된다? 네, 3품사로 바뀌게 됩니다. 몇 품사라고요? 3품사입니다. 3품사.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핵심 4품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일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1강으로 다시 가셔서 꼭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핵심 4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인데 그 중에서 동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주기능이 수로였죠? 보조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수로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나 수로는 오늘날 같이 씁니다. 주어, 수로, 주어, 동사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
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수로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와 수로라는 용어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동사는 문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를 중심으로 이 나머지 세 개가 문장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명사도 있지만 조금 긴 명사인 뭐도 있다? 명사 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도 있지만 조금 긴 형용사인 뭐도 있다? 형용사 구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조금 긴 부사인 뭐도 있겠습니까? 부사 구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셔야 됩니다. 명사도 있지만 명사 구도 있고. 그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4강에 가서 절을 배우면 명사 구도 있지만 아주 긴 명사인 뭐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명사 절도 있겠죠. 그럼 형용사 절도 있을 것이고 부사 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본질론 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썩는다. 그러면 명사의 본질이 뭐였나요? 명사구라는 것은 명사 플러스 구입니다. 명사 하면 떠오르는 게 주목보. 구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주술관계가 없는 거. 그럼 명사구가 뭔데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 동사가 없는 놈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명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구는 당연히 형용사 플러스 구 아니겠습니까? 형용사면 뭐가 떠오르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이상의 단어로 주술관계가 없는 놈이 명사를 꾸미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사구는 뭐겠습니까?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며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생략. 생략해도 되는 2개 이상의 단어에 주술관계가 없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부사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본질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습니다. 부사구는 부사 플러스 구가 되는 겁니다. 부사 플러스 구.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명사구와 형용사구와 부사구는 이미 그 모양과 형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구조론 제3강 구의 개념이 모두 끝났습니다. 1강은 용어 정리였고요. 2강은 그 1강의 용어 정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을 알아봤던 게 바로 문장의 형식 제2강이었습니다. 그러면 3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의미의 확장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나무인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인 숲을 봐라. 처음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처음에 명사만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가 조금 성장을 했을 때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는 맘마. 하지만 조금 컸을 때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지만 더 성장했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장이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명사가 명사구가 되고 명사절이 되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강을 기본으로 4강부터가 본격적인 고급 영어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3강이 구의 개념이었다면 4강이 절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절의 개념. 자, 바로 본격적인 고등 영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강의를 하는 저와 그리고 이 모든 강의를 찍고 편집을 하는 스태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